자, EBS 수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영어 하면 절대평가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바뀌니까 일단 분위기는 안심이다. 영어는 안심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점수가 잘 났었나요? 점수가 안정적이었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이지 경쟁 자체가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위험한 함정입니다. 내가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 난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영어 점수를 높여주는 게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애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갖고 이 달리기 하는 것도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달리잖아? 그러면은 내 안에 이 포텐셜이 더 나와가지고 이 친구 이기려고 더 없던 힘까지 다 나와요. 하지만 나 혼자 달리라고 하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달렸을 때와 나 혼자 달렸을 때 100m 기록을 재잖아? 혼자 달렸을 때가 훨씬 더 성적이 안 좋아요. 뭐냐? 나 자신과의 경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자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아라.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그 등급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난이도가. 6월 모평이 끝났는데 난이도가 유지될 것 같냔 말이에요. 유지되지 않아요. 6월 모평이 쉬웠다면은 그 난이도를 높일 거라는 것이 당연한 전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듣기나 문법이야 뭐 비중이 작지만 그래도 듣기나 문법은 다른 데에서 하여튼 잘 준비해와요. 독해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듣기와 문법은 다른 데서 다 잘 해와요. 자, 전략은 이겁니다. 전략은 절대평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전략은 영어 등급 상승의 전략은 영어 독해는 만점. 이게 전략이에요.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은 이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등급, 뭐 5등급, 심지어 7등급 이런 친구들이 영어 독해 만점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이 됩니다. 영풀에서는 말이 됩니다. 영어 절대평가에서는 무조건 높은 점수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EBS 수능을 우리 영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그 EBS 수능 교재 보면은 뭐 요지다, 빈칸 추론이다 그러면 앞에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한테는 아니야, 내 말 실수 안 할래. 난 근데 그걸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그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 EBS 수능 완성이든 수능 특강이든 똑같아요. 똑같아. 푸는 방법이 똑같아. 뭔 줄 알아? 지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것은 이 지문을 통해서 내가 아주 초등학생한테 말하듯이 얘기해 볼게요. 독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지문을 쓴 출제자가 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예요.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독해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사전적인 의미가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함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을 다른 말로 출제자의 의도라 그래요. 출제자의 의도를 전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주제문이라고 해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스카이 가는 학생들, 영어 1등급 이런 친구들은 주제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꼭 같지 않은 것들이 주제문 무시해. 주제문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번 수능, EBS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해석하지 않고 푸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문은 그냥 싸그리 외워버리잖아. 그건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거 되지 않아요.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글을 쓴 사람은 출제자라 그래요. 자, 출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출제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제를 설정해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쓸 것이다. 설정해요. 주제를. 그렇다면 주제를 설정하고 났으면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로 써내려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지문이라 그래요. 지문. 이런 순서로 갑니다. 글 쓴 사람은, 즉 출제자는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로 글을 채워나간다. 그걸 보고 지문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해요.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읽어나가면서 주제를 파악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반대죠? 자, 그런데 이 지문 속에 정보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보고 주제문이라고 그래요. 김문석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정보들을 다 읽지 않고 요것을 빠르게 찾게 해주는 것이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독해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강의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해주고 여러분한테 풀어주지 않아요. 내가 그런 적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다른 강사들은 지문을 다 해석해서 의미 설명해주고 그래서 정답이 이거다라고 설명해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요. 요것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에는 내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죠. 실험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결과를 찾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모의고사나 수능, 심지어는 오답률이 역대 가장 높았던 빈칸 추론 문제들, 그걸 갖고도 이렇게 풉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영풀의 EBS 수능, 영풀의 EBS 수능은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영풀의 모평이나 수능은 이렇게 풀어주고 EBS는 또 이렇게 풀어줘요. 이게 아니에요. 난 다 똑같이 풀어줘요. 똑같이.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7등급, 6등급, 5등급도요. 독해 만점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을 보지 마세요. 1등급, 2등급이야 뭐 이거 배우면 무조건 만점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도달할 바로 그 상황, 거기만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내 위치 파악하고 내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이든 가야 할 곳. 그렇다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인생은 그렇게 심플해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등급이 얼마든 간에 지금 여러분 수준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독해 만점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무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EBS 수능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무식하게 지문 외우는 그런 방식 안 됩니다. 긴장되면 생각도 안 나. 독해를 어떻게 푸는 건지 제대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제대로 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결론 짓겠습니다. EBS 영어 수능 절대평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전략은 이제부터 뭐다? 독해 만점이다. 이걸로 가세요. 알겠죠?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